안녕하십니까. 금혁군과 같이 요 며칠 말이에요. 우리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북한의 한 여인이 있죠. 김여정. 네, 맞습니다. 네, 김여정이 그냥 뭐 쥐락펴락 그냥 뭐 이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막 쥐락펴락하고 그쵸. 김여정 한마디에 우리 뭐 청와대 뭐 국방부 통일부 뭐 집권 여당 뭐 한마디에 뭐 일희일비하고 뭐 이런 건데 참 근데 이 봐서 그 김여정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금혁군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냥 로얄 패밀리라는 건 다 아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로얄 패밀리 말고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네.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김여정은 뭐 김정은을 수발하는 혹은 이제 굉장히 김정은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인물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로열 패밀리지만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김여정의 어떤 위상이나 혹은 김여정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 뭐 건강 이사서 심지어 뭐 일부에서 뭐 사망한 거 뭐 사망했다 그러면서 네, 네. 김여정으로 사실상 그쵸, 후계 체제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잖아요. 네, 건재를 과시를 했지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또 사실이고. 네, 분명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게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뭐 오랜 시간 동안 자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시피 김정은의 어떤 팔에 보이는 수술 자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김정은의 신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그 후계 구도가 누구로 잡혀졌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우리 언론은 김여정으로 봤다.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김여정이 과연 후견인일까 아니면 후견인 그 이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 이 여성 그 로열 패밀리가 있었잖아요. 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그렇죠. 네. 그 남편인 장성태. 네. 결국 그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네, 네. 고사총으로 그냥 네. 이게 처형을 했지만 네. 그러면 김정일과 김경희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또 그렇게 보면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도 아버지와 고모인 김정일과 네. 김경희 정도의 관계인가. 근데 이 관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김경희 시대를 저는 살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김경희가 당시 당조항위원회에 있을 때 저는 거기서 있었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뭐 김경희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김정일과 김경희 사이는 철저히 뭐랄까요 왕과 신하의 그런 사이였고 여동생이긴 하지만 여동생이긴 하지만 철저히 어떤 부하 직원의 느낌이었고요. 상하가 분명했다. 분명했죠. 그리고 김경희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사실상 김경희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남편인 장성택 때문이었지. 장선택이 워낙 그 유능하고 그쵸. 능력이 있고 따르는 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김경희가 본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뉴스에 도배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여정은 그 등장까지만 해도 사실은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김여정 당시 뭐 김정은이 방남했을 때 옆에서 막 따라다니는 그 사인하는데 옆에서 네. 펜 챙겨주고. 그렇죠. 방남이 아니죠. 그 판문점에 왔을 때 판문점에서 뭐 볼 챙기고 볼펜 챙기고 뭐 저기 그 뭐 하노이 갈 때도 앞에서 뭐 일정 저 중간에 내려서 네네네. 김정은 담배 피는데 재떨이 받치고 있고. 철저한 수행비서 역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상하기로는 김여정의 역할이 수행비서인가 보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켜봐야 되는 게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김여정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렇지. 급기야 독자적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상이 항상 우리 한국이었다라는 점 한국이었다. 주목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여성으로서 로열 패밀리였던 김경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되죠. 오히려 김경희는 자신의 오빠가 1인자였지만 철저히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였고 오히려 자신의 남편인 네. 장성택이 김정일 시대에 그쵸. 넘버2다. 네, 네. 장성택을 넘버2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넘버2죠. 네. 근데 김경희를 넘버2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고모인 김경희와 김여정은 그 위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여정이 뭐 단순히 뭐 수행비서 뭐 재떨이 받쳐주고 뭐 펜 챙겨주고 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독자적인 자기 그걸 내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사실 네.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김여정이 그때 평창 올림픽 직전에 특사로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사로 왔는데 누구랑 그쵸. 같이 왔죠? 김영남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김영남이 김영남이 당시에 그래도 형식적인 국가 수반 아닙니까? 네, 네. 국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여기 남쪽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그 자리 배치 문제에 있어서 자리 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제 김영남이 네. 그 의전사항 먼저니까 앉으면 되는데 네. 김여정 어딨냐고 김여정 찾더라고. 김여정 앉을 때까지 자기는 서 앉을 있었고. 때까지 서 있고. 그게 이제 그것도 뭐 의전상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가 그 사람은 80이 넘은 사람이고 그거 이게 손녀뻘이잖아요. 김여정은 거의 중손녀뻘이죠 사실은. 근데도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뻣뻣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김여정의 위상을 드러내는 거고 아까 뭐 남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상 재밌는 게 우린 김여정의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죠. 하지만 김여정은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장성택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믿을 사람은 자기 핏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드러나려면은 김여정의 남편이 한 자리를 얻고 장성택처럼 그렇게 이제 뭐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잊혀진 인물이고 오히려 김경희가 부각하는 걸 보면서 아 김정은은 철저히 핏줄로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김정은이 며칠 동안 안 나타나면서 네. 뭐 건강 이상성 사망설했는데 네. 그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김여정이 네. 뭐라 그럴까 김여정의 위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한국 언론에서 사실상 요번 이게 뭐예요? 뭐 삐라에 대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지난주 4일이니까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김여정 개인 담화 세게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시간대가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죠. 네,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여정이 새벽에 자기 독자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만큼의 권력이 있다는 것도 이제 반증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정도 재량권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오빠한테 수표를, 그러니까 북한은 네. 수표 받는다고 그런 할 거 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인, 네, 결제. 안 받고도 그 정도가 됐다. 네. 근데 2인자의 자리를 확실히 좀 굳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는데 네. 내 개인적으로는요, 2인자라는 표현도 좀 안 맞고 정확히는 1.5인자라고 해야 될 거. 저도 의원님 네. 의견에 정확히 동의를 하는 게 제 생각도 김여정은 이제 더 이상 2인자가 아니라 어쩌면 김정은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단계 거의 김정은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권력에 위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과거 김일성 생전에 이제 김일성 생전의 아들인 김정일이 네. 뭐 당 중앙이라고 하는 네, 그 네, 대명사 표현을 받고 네. 사실상 후계 그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김정일 때는 어땠죠? 김정일 때 이게 좀 김정일 때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게 최근 그 김여정 네, 관계가- 김여정의 이런 논란이 김정일이 2008년에 이제 네. 뇌졸중으로 이제 한동안 맞아요. 종족을 감춘 적이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그래, 감췄다가 이제 등장했을 때 굉장히 뭔가 마른 모습으로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수척한 모습으로. 네, 언론이 모두 그 수척한 모습에 주목했을 때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띄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번 크게 그쵸. 이게 앓고 나서 네, 몇 개월 뒤에 이제 김정은이 당시 김대장 동지라는 호칭을 받고 김대장 기억나요? 네. 예. 후계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뭐 이제 북한 내부 자료로 굉장히 뭐 김정은이 어디 시찰했다 뭐 어떤 뭐 지도 말씀을 내렸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김여정 논란을 보면은요, 김여정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계기는 우리 얼마 전에 김정은이 뭐 건강 이상설이다 해가지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을 때 그 다음부터 김여정의 행보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마치 김여정이 내가 모든 걸 쥐락펴락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뭐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리듯이 하는데 또 우리 한국의 통일부나 이런 데서 4시간 만에 거기에 회답을 해주는 이런 그렇죠. 모양새를 보이면서 한국의 이러한 반응이 김여정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해주고 공고해주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금액권은 먼저 정리를 하자면 과연 2008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자신의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확실하게 자기 이게 좀 멀쩡했을 때 후계 구도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김정은을 이제 김대장 동지라고 하는 칭호를 주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후계 그 작업과 뭐 이거 해 나가듯이 요번에 김정은이 뭔가 여기 무슨 뭐 자국도 있었고 그렇죠. 뭔가 건강 이상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애들은 너무 네, 또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리고 2004년생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을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네. 이렇게 옹립하는 과정이다. 네. 그 옹립하는 과정에서 6월 이제 지난주 목요일 김여정의 개인 담화 센 담화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좀 반응을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담화가 나온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평양시에서 지금 수십만 군중을 모아놓고 군중 대회를 열고 있고 그렇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군중대회는 자주 열리잖아요. 필요하면 열리는데 이렇게 네. 남조선 뭐 이렇게 쓰레기들이 뭐 그 네. 삐라를 보낸다.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네. 삐라를 보낸다. 삐라 규탄 그 군중대회는 전 처음 보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거는 이 군중 대회가 김여정 때문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 사실 그렇죠. 군중 대회는 최고 존엄을 위해서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명목상 최고 존엄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기,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열린 군중 대회는 맞지만 이 모든 시작이 누구였느냐? 김여정의 담화문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김여정의 담화문으로 인해서 그것이 노동신문에 실렸고 좀 내부적인 어떤 결속 자료로 쓰이면서 군중 대회를 열어서 이참에 사람들한테 김여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자신의 건강을 뭐 자신할 수 없으니까 여동생을 네. 확실하게 이제 후계자로 하려는데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네. 말은 뭐 사회주의가 원래 네. 남녀 평등하지만 뭐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죠. 가부장적인 네. 봉건적 그 유산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열 패밀리고 백두의 혈통이라지만 여자가 뭐 하는 게 좀 이런 네. 그 갸우뚱 하는 거 있으니까 뭔가 요번에 이거를 김여정이 세게 치고 나가면서 뭔가 그 뭐라 그럴까 결단력도 보여주고 네, 강단력도 그렇죠. 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남조선 저 패거리들이 김여정 한마디에 쩔쩔 네.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이 김여정의 어떤 뭐 리더십이 그렇죠. 김여정의 위상이 한 번에 올라가는 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군중 대회를 개최를 네.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쵸. 북한 내부 사회를 들들들 볶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 뭔가 문제가 있다 터졌다. 근데 그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김여정이다. 우리는 김여정의 둘이에 뭉쳐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지금 은근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담화문은 뭐 조평통이라든가 여러 그렇죠, 가지 얼마든지나. 대남 창구가 그렇죠. 있지만 노동신문을 통해서 일면에다 냈다라는 거는 노동신문은 북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대내선전용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 그리고 이제 거기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김여정의 어떤 티적 쌓기, 공적 쌓기는 반드시 필요한 수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치 북한은 한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나 했듯이 강경하게 나가면 한국이 쩔쩔맬 것이다. 근데 그 강경하게 나가는 모든 이 전략의 핵심에는 김여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죠. 김여정을 확실한 1.5인자로 만들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그 각본이 있어가지고 네. 이 삐라 문제를 시비를 걸고 나온 건데. 이 각본은 정말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아지고요. 네. 의원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이 기억나요.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김정은이 탄 말 가운데 네. 황금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금색 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황금색 별이 그려져 있는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김여정이 타고 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나란히 걸 걷고 있다. 그때 사진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김여정을 1.5인자로 만들기 위한 후계 작업은 사실 지금 이 몇 달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기획되고 준비되고 서서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끓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번에 대북 전단을 끄집은 거예요. 사실 그걸 꼬투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노동신문에도 이렇게 네. 내고 군중집회도 열어서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 김여정의 지난 주 목요일 그 담화를 그 과거 그 수령님 교시 수준으로. 그렇죠. 네. 수령님 교시 동급이에요. 네, 거의. 네, 네. 그러니까 김여정 그 제1 부부장의 그 지시를 받아서 뭐 이런 걸 이행한다. 통전부 담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러면 요번에 그 이 김여정으로 인한 김여정발 소동은 그 핵심적인 목적은 김여정을 1.5인자로 확실히 북한 내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네, 맞습니다. 김여정의 어떤 위상을. 네, 저는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북한 대북전단은 10번이나 날아갔고 올해에도 그렇죠. 3번이나 날아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13번째 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는 사실상 북한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현재 뭐 남북 사이에 뭐 말이 뭐 관계가 좋다라고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남한과의 관계를 끊는다 할지라도 얻는 이득도 없고 잃는 손해도 없기 더 때문에 나빠질 것도 없다. 뭐 차라리 이런 모멘텀을 대내적인 어떤 이벤트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여정의 위상도 올리고 마침 이때 우리 한국에는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뭔가 이때 여당을 흔들므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대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 아닌가. 아, 그러면 이제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볼 때 아, 저 김여정이 한마디에 그냥 남조선 괴뢰들이 네. 그냥 뭐 이랬다 그냥 네.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 하는 거 그쵸. 아니야 김여정 네. 한마디에. 네. 그럼 그거 보면 김여정 대단하네 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반응, 한국의 이런 반응들이 분명히 노동신문에 실릴 겁니다. 그런 노동신문 읽는 사람들은 우리 그 북한 표현으로 맵자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결단력이 있다. 내가 하면 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김씨가 늘 그랬어요. 장군님이 결심하면 우리 무조건 그렇지, 한다. 장군님이 결심하면. 그게 하나의 모토인데 김여정도 약간 그런 계열에 들어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 겁니다. 반열, 그 백두 장군의 그렇죠. 그 강단, 네. 결단력. 네, 왜냐하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웃긴 게 김여정을 우리가 신격화하기에는 김여정이 너무 어려요. 그리고 신격화할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무리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신화를 만들어야 돼. 네, 김정은이 딱 그랬거든요. 김정은도 무리해서라도 김정은의 치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은이 정말 열심히 돌아다녀요. 어디 꼭 김일성 흉내내 그 자기 그쵸. 할아버지 흉내 네. 외모 비슷하게 꾸미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 후계 그런 작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5인자 반열로 올리기 위한 네. 기획이었다. 네. 김여정의 담화와 그 이튿날 네. 뭐 통전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김여정의 담화가 그 이제 목요일 밤에 나왔잖아요. 네, 밤에 나왔죠. 근데 우리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네. 그 대북 전단 금지 우리 그 법안을 네.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화답을 했고 네. 그 또 직후에 국방부에서 대북 전단을 담은 그 풍선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스스로 인정한. 그 유권 해석을 확실하게 해버리고 네. 그 또 직후에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풍선 날리기는 백해무익하다 또 이랬어요. 그리고 대권 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더 한 발 나가서 이게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식의 굉장히 강경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의 그 심기를 달려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야당으로부터 뭐 끌려다니다 굴욕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그 민주당 그 대권 주자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거 뭐 웃겨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네. 헛된 개꿈 꾸지 마라. 네. 뭐 이런 소리 하고 네. 통일부 그 저기가 뭐예요? 그 남쪽에 대부분 떨어져서 뭐 우리 측에 그쵸. 피해가 있다. 네. 그 가을 뻐꾸기 소리 하지 마. 네. 그러니까 뻐꾸기는 봄새니까 가을에 네. 울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허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달래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거니까 니네가 대충 이런다고 우리 넘어가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죠.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수그리고 유연하게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네.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그런 결단력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그 예정된 코스였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들러리 서준 격이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모양새가 한심하죠 사실은. 모양새가 엄청 빠지네요. 네, 사실 이게 완전히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고. 말려든 거네요. 우리는 이럴 때 의연하게 그냥 무대용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충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입장만 해도 우리는 잃을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전략에 완전히 들어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불을 뱉었잖아요. 완전 엑스트라가 돼버린 거네. 그렇죠. 네. 김여정만 빛나게 해준 겁니다. 김여정을 더 빛나게 해준 거네요. 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국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대외 적을 만들어 버리는 게 굉장히 통상적인 그런 절차잖아요. 북한도 후계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내부 이제 단합이 필요하고 그 내부 단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적은 대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대남 사업을 이제 우리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라는 대적 사업. 멘트를 하는 게 이제 남한은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가 일심단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작년 말에 그 창린도에서 그 폭격이 있었고 있죠. 네. 또 저 금년 들어서 GP 이게 다
그 북한 측의 그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네. 거기 항의했을 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노 코멘트 하면서 침묵으로 네. 일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김여정이 뭐 삐라 뭐 그거 시비 걸어도 우리가 조금 여유를 두고 네. 북한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 김여정을 1.5인자로 만들려는 프로젝트에 좀 김이 빠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김이 빠지고 또 북한의 전략 수정을 이끌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네. 뭔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좀 남북 관계가 이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긴 줄줄이 그냥 네. 그냥 뭐 통일부, 네. 국방부, 뭐 청와대, 뭐 네. 민주당 뭐 가갖고 또 김홍걸 그 DJ 아주 거기는 뭐 법안까지 만들었죠. 1호 법안 날리고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줄 서서 충성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버려. 통일부 같은 경우는 거의 출근하자마자 그런 내는 그랬죠. 거잖아요, 사실은. 참 이게 참담했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이게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문제를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국민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네. 하는 게 국가의 그렇죠. 책임이고 역할인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려 하고 있고 우리가 뭐 김정은의 어떤 그런 독재 시스템을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북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자유를 얻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부족할 판에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철저히 북한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점은 이건 좀 우리가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명분도 실리도 개도 구력도 다 잃고 네. 김여정을 그 후계 1.5인자로 만들어주는데 그냥 거기하고 엑스트라 이것만 해주고 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김여정 한마디에 남조선 괴뢰들이 막 저렇게 난리가 네. 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그냥 굳건하게 그냥 네. 자기 갈 길 가고 네. 남조선 괴뢰들의 간담을 더 손을케 하고 그쵸. 그 이러면 신화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죠. 네. 참.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야겠고 또 날리게 되면 또 북한이 또 저런 식으로 또 뭐 문제를 일으키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못 날려야겠고 국내적으로 비판을 받을 거고 북한한테도 이용당할 거고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호미난방의 신세인데 이건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이게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 김여정 저 계략에 완전히 말려서 네.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하고 네. 얻은 건 없고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네. 아주 심각한 훼손. 저는 오히려 김여정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던진 건데 이렇게 받아본다고? 날 이렇게 도와준다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김여정이. 그 김여정은 신났겠네요. 너무 신났겠죠 지금. 남조선. 네. 내가 한마디 하니까 저렇게 다 움직이네 라는 그런 생각에 아마 얼마나 지금 기거만장했을까요. 그 자존감도 엄청 네. 세졌을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김정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정은이야말로 관망하는 태도로 우리 여정이 잘한다. 내 동생 잘하네. 우쭈쭈 해주는 식이고 김여정이 기거만장해서 이 미쳐 날뛰는 꼴을 우리는 지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뭐 딱 그 생각이 드냐면요 2000년 6월에 그때 이제 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쵸. 있었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죠. 평양에 가서 이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요 노동신문의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멱사적인 그 북남 순회 상봉과 멱사적인 순회 상봉과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그 멱사적인 상봉과 평양 상봉과 최고위급 회담. 그래서 평양 상봉은 뭐고 최고위급 회담은 뭐지?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신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사진 설명을 보고 알았어요. 그 순환 비행장에 김정일이 나가서 네. 그 저 비행기에서 내리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나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순회 상봉이죠. 순회 상봉이에요. 네. 평양 상봉이고요. 그다음 최고위급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간 그 우리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 데리고 그 저 북한 쪽하고 이렇게 그 1대1 회담이 아니라 그때 다자 회담하는데 북한에서는 김영남이 나오고 그 옆에 그 무슨 장관급이 나와요. 네네. 그게 북남 최고위급 회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파트너는 최고위급 회담의 파트너는 김영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이 수령은 남조선 대통령보다 한 급 위다라고 하는 그런 모를 풍기기 위해서 그걸
두 개를 갈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상봉은 김대중 대통령이 상봉은 김정일하고 하고 최고위급 회담은 김영남하고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남한보다 위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네.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전했냐면 남조선의 김대중이가 우리 장군님을 아련하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요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김여정 하나에도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은 그 또 한 급 위에 있는 거예요. 아, 한 급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김여정한테도 쩔쩔매는 남조선이니까 이제 남조선의 상대는요 김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구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네.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 이제 김영남이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카운터파트였듯이 아, 우리의 이제 카운터파트는 네. 김여정이 되고 김정은은 오히려 그 한 급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위급은 얼마 전에 같이 나왔던 김여정과 김영철 정도가 되겠네요. 글쎄요. 그 둘이 그러니까요. 같이 이런 걸 진행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정말 잘못된 남북 이런 회담이나 남북 관계에 이것만큼 안 좋은 선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우리 금여권하고 최근 그 김여정발 이게 남북 간의 시끄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본질이 뭐였는가. 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요? 시각을 네.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좀 북한 내부하고도 계속 그 내부 동향 같은 거 우리 금여권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다음 주 정도에 네. 이렇게 된 이후에 북한 내부가 네네. 김여정의 위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지 네네. 또 계속 또 좀 이렇게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어나가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오늘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